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선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난리가 났네요. 이거는 장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나빴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코스피는 0.9%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이 2% 넘게 빠졌습니다. 아니 소위 말하는 지주사들, 그다음 저PBR 주식들 아주 난리 났습니다. 다 무시하던 좀 재미없는 그런 중우장대나 이런 가치주들 PBR 낮고 배당을 많이 주고 이런 애들 많이 올랐어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간 것 같아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때 한참 저 PBR 주식들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너무 뜬금이 없어갖고 갑자기 왜 이러냐. 최근에 근데 배당주들이 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거는 약간 주주환원 현대차, 기아차 그랬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은행주도 그렇고 요즘에 보험주가 또 연속으로 계속 상위 업종에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보험주들 많이 올랐어요. 뭐 미래에셋생명, DB손보, 흥국화재, 막 하나생명, 현대해상 다 4% 이상씩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데 또 하나씩 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배당이랑 주주환원 기대가 좀 많은 쪽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뭐 그거까지 배당만 해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SK나 한화나 좀 뭐랄까 그것은 지배구조가 안 좋은 거버넌스의 평가를 좋게 못 받는 애들조차 거버넌스를 개선시킬 여지가 큰 회사들 대표적으로 SK는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자사주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 비율이 한 25% 돼가지고 이거 만약에 소각하면 주주들의 이 지분 가치 상승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사주 비율이 많은 회사들이 좀 높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SK 지주사였고 그리고 뭐 삼성물산 이런 데도 많고요. 10% 넘으니까요 자사주가. 그런 종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까? 근데 어쨌든 뭐 선거 전에나 참 좋은 뉴스들은 많네요. 그러게요. 선거가 6개월에 한 번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정부의 스탠스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선거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리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혀 상반된 수익률이 좀 나타났고 업종 중에는 전기 가스업이 1등했습니다. 이게 지역난방공사가 13% 상승, 한국가스공사가 11% 상승, 삼천리, 대성에너지, 한국전력이 5%대, 뭐 4%대. 다 땅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장부 가치 대비 뭐 낮고 이익률은 낮고. 관련된 이슈를 찾아보면 이게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생성형 AI가 전력 소모가 좀 굉장히 많아져서 2년 뒤에는 지금에 비해 한 2.3배나 정도 늘 것이다 하면서 한국전력에 대한 좀 전력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게 됐는데 다른 회사들 오른 거 보니까 뭔가 민영화 이슈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딱히 오늘은 막 지역난방공사 13% 끌어올리는 이슈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이슈 없으면 찾아보면 뭐 저PBR 주식들 재산은 많은데 수익성은 없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오늘 유통업, 그러니까 오늘 오른 회사들 보면은 이때까지 아무도 관심 없었던 회사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마트. 여기도 딱 많은 회사잖아요. 관심 없었잖아요. 오늘 15%나 급등했어요. 폭등입니다. 롯데쇼핑 8%대, 현대백화점, SK네트워크스, 현대홈쇼핑, 삼성물산, 영원무역, 신세계 다 5% 이상씩 많이 급등했는데 특히 이제 정부에서 대형마트 꼭 공휴일에 하루 쉬어라 요거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언급을 해서 그 이후에 서초구에서 대형마트하고 SSM 일부가 어제 일요일인데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정상 영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요 이슈 때문에 좀 잠깐 폭등한 게 아닌가. 그러면 왜 홈쇼핑 왜 올라? 그냥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마트 를 추종하는 패시브가 그냥 유통업을 그냥 사서 다 같이 밀어올렸나? 워낙 이제 관심이 없고 수급이 비어있는 섹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올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시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좀 저희 업자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장을 봤네. 워낙 오랫동안 또 아주 폭이 깊게 빠졌던 회사들이라서
들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정도 크게 올라도 기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요. 이 정도 올라도 뭐 간에 기별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네. 네. 그리고 이마트는 이제 주가가 빠졌던 원인들이 이제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형마트 이슈도 이건 뭐 의무 기업 안 한다고 해도 이마트를 많이 가는 거 갈까요?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요 법안이 들어왔을 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쿠팡 그런 것들이 막 휩쓸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쿠팡 같은 이런 매기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걸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데 시총 사이즈가 다 큰 놈들이라 좀 이해가 안 되네. 네. 네. 그리고 오늘 보험 업종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서비스 업종. 여기서는 뭐 롯데정보통신이 18%나 떨어졌는데 보니까 전 그 금요일 날 많이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뭐 비전 프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 오늘 이제 엔터주들도 한 5%대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네, 장중에는 또 이제 카카오가 SM 인수를 했었는데 워낙 노이즈가 많아서 SM 지분 일부를 좀 매각을 한다. 네. 뭐 NC에다가 매각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뭐 해명 보도도 결국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 매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해명 공신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도 한 2%대 하락을 했고요.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항공주들 위주로 좀 소폭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제 전력 사용량 앞으로 2배 늘 것이다라고 했던 것들은 28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22년도에 사용된 전력이 전체 전력 수요의 한 2%, 460테라와트시 정도였는데 26년도 2년 후에는 1050테라와트시까지 최대 2.3배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왜 이렇게 늘어나냐? 생성형 AI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너무 급증하기 때문에 이게 전력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나라가 아일랜드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법인세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해서 전체 한 82개 정도 데이터 센터가 여기에 있고 추가로 54개가 건설이 또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미 국가 전력 소비의 한 5분의 1을 데이터 센터가 차지를 하면서 지난 겨울에는 일시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2년 후에 정말 2.3배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폭발할 텐데 그때 한 대비책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주로 뭐 어떤 것들을 보고 루브르 박물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은 안 가봐서 몰라요 이러면 되잖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네. 아니면 그 모나리자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LNM이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루브르 박물관에 뭐 가면 뭐가 인기가 많나요? 잠깐만 책 만 권만 보고 올게. 책 만 권을 지금 보고 막 이러면서 열을 내고 본 거 딱 만 권을 둘러보는 결과 이런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이렇게. 우리가 GPT 같은 데 검색하면 이제 그런 작업들이 거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력으로 하는 작업이거든. 전력이 어떻게 많이 들겠냐고. 얼마나 많이 들겠냐고. 그렇겠죠. 사실상 이게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돌아보면 50년이나 100년 후에 돌아보면 인류가 미친 짓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냥 물어보면 뭐 대단한 사실이라고 뭐 그냥 잠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거를 책 뭐 1000권 10,000권을 뒤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준다. 이런 것들. 환경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네. 그 인간의 단순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너무 네. 많은 환경을 낭비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필수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LLM의 어떤 이 네트워크 원리 자체가 전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GPU를 깨부칠 수 있는 예를 들어 짐 켈러가 지금보다 전력을 절반만 소비하는 거 나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혀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던 이유들이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초전도체가 나오면은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될 텐데 네. 근황 팔로우업을 한번 또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관련주들 급등락 계속 하던데요. 예. 네. 그리고 인텔이 24년도 1분기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좀 낮게 제시를 하는 바람에 12% 급락했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렇게 하루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23년도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했지만 24년도 1분기 전망이 좀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1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한 122억에서 132억 내겠다 했는데 컨센은 140억 달러가 좀 넘었고요. 약 10% 정도 미달했습니다. EPS는 0.13불 제시를 했는데 컨센이 0.3불대였어요. 약 60% 정도. 네. EPS가 좀 크게 미달을 했고요. 팩 겔싱어 CEO가 핵심 사업인 PC와 서버 부문이 계절적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직 수요 회복이 조금 요원한 상황인가 봐요.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들 좀 하락에 영향을 좀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를 제외한 일반 공정은 그냥 그렇다는 거죠. 현재 상황들이. 네. 네, 뭐 하이닉스 콘콜에서도 봤지만 그 HBM이나 이런 이제 고부 가치 쪽은 굉장히 좀 쇼티지 상태고 열심히 좀 투자도 많이 하는데 다른 쪽은 힘들다는 얘기 좀 하긴 했었죠. 네. 네, 인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배터리 업체하고 공급 단가를 재협상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5일 날 테슬라 컨콜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공급 업체와 더 나은 가격을 위해 재협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언급은 안 했고 이 배터리가 아무래도 원가의 한 40%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배터리 업체와의 이 재협상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때는 타사 대비 좀 마진을 더 주면서 배터리 업체한테 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최소 보증 물량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조건까지 내걸면서 남는 재고는 배터리 업체에 좀 남아서 재고 관리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 황당한 뉴스도 하나 있어요. 그 중국하고 몇몇 그 배터리 제조업체한테 코일만 갖다 팔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어. 코일이요? 네, 코일. 황동 코일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것만 4680 만드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 테니까 그 코일만 좀 갖다 와서 팔아. 원가 절감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셀업체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체제로 생산돼 주르륵 한 줄 따라가면 나중에 쫙 말려가지고 원통형이 만들어지게 돼 있을 텐데 그 중간 채만 갖고 와서 팔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지 테슬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는 우리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네 타이트해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 가격을 인하하면서 마진이 조금 떨어진 케이스인데 반면에 BYD도 똑같이 가격 인하를 했지만 마진이 상대적으로 좀 방어되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유진 투자증권 자료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작년부터 가격을 조금 내리면 수요가 좀 늘겠지? 이런 전략을 좀 사용을 해서 연평균 판매 단가를 보면 16% 정도 하락은 했는데요. 수요 증가는 좀 달성을 하지 못하면서 그게 마진 하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영업이익률은 16.8%였는데 23년도에는 9.2%로 최근에 하락을 했죠. 반면에 BYD는 똑같이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배터리를 수직 계열화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췄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중저가 모델을 갖고 있어서 한 26개 모델 정도 있더라고요. 테슬라는 한 6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진 방어에 성공을 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에서는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BYD처럼 중저가 모델을 대폭 출시하거나 밸류체인 내재화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중저가 모델을 많이 확대를 하는 전략으로 테슬라도 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모델 2도 나온다잖아요. 레드우주, 코드명 레드우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킬로와트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단가를 따져보면은 이미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한, LFP가 킬로와트 아워당 한 57불? 50불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근데 여전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원기에는 100불 정도 수준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LFP는 또 좀 지나가면 40불대, 30불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를 내재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더 싼 가격의 차를 밀어낼 가능성이 꽤 크고 그다음에 공정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정을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테슬라조차도
인해 전술을 하는 중국에게 과연 단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보조금에 둘러싸인 중국 업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중국 업체하고의 진짜 경쟁이 진짜 경쟁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이제 그게 24년도에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참 무섭게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데, CATL이 LFP 또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LFP 배터리 판매가는 작년 초에는 와트시당 0.8, 0.9 위안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0.4 위안도 안 되게 그 이하로 공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도보다 한 반값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0.4위야? 이게 얼마지? 이게 킬로와트시가 아니라 그냥 와트시예요. 깜짝 놀랐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언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 인하 경쟁이 좀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가고 있고 그 폭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LNF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다른 양극재 업체들도 실적 컨센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자재 가격 인하로 인한 재고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가가 좀 추가 하락한다면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3,380억 나왔는데 요 AMPC 제외하면 88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8조 정도니까 OPM이 한 1.1% 정도 수준이에요. 네, 세금 혜택 받은 거 빼고. 예, 마진도 극히 적은 상황이고요. 이게 전 분기 대비해서 한 5%대 5%포인트 정도 좀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IBK증권에서 추정했던 이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6.4조, 영업이익이 390억입니다. OPM이 0.6%. 이게 왜 이렇게 더 낮아졌냐, 4분기보다. 이 메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전에 사놨던 재고들은 좀 비싸게 사놨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 마진이 더 원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으니까 네. 판매 가격은 더 떨어졌으니 이게 레깅 효과가 굉장히 안 좋게 반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진이 계속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7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IBK에서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2차전 지주들이 좀 대부분 좀 안 좋았는데 뭐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포스코 퓨처엠 이 정도는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좀 그래도 외국인 수매수가 많이 들어온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홀딩스는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 엔솔을 제외하고는 셀 업체는 그래도 가격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이렇게 되지만 다른 업체들은 가격이 이익 대비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에 와 있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테슬라 이슈가 영향을 좀 줘서 그런지 그 벤더인 뭐 LG엔솔이나 LNF는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반대로 저 삼성 SDI는 오히려 올랐네요. 포스코홀딩스는 아무래도 좀 철강주들이 오늘 다 같이 급등했거든요. 현대제철도 한 7% 급등하고 그 영향 때문에 오늘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지주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버넌스 개선을 기대하고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배당 기준의 연기에 따른 좀 뒤늦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중 배당을 기대하는 거죠. 배당 기준일이 이제 연말에서 아마 3월 정도 혹은 4월까지도 이렇게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3월 말까지 기다리면 분기 배당과 작년 연말 배당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기대는 그 작년도에도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은행주에 대해서 막 주주행동 개시하고 공개적으로 막 설파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외국인 수매수 막 들어오면서 급등했는데 금융당국에서 하지 마라 라고 제재를 걸면서 떨어졌죠. 근데 최근에 정부의 스탠스는 좀 많이 다릅니다. 뭐 금융주들의 주주환원을 뭐 자율에 맡기겠다.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굉장히 드러냈죠. 게다가 좀 정부에서 최근에는 자사주 강제 소각, 자사주 처분 시에 신주 발행 규정 준용, 뭐 합병 분할 시에 자사주 권리 정지, 뭐 시총 계산할 때 자사주 제외해라, 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정부의 태클로 인해서 주주환원이 멈췄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태클이 없다면 네. 주주환원이 좀 작년보다는 훨씬 더 기대도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아이디어가 좀 네. 외국인 수매수를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좀 메리츠금융,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다 막 2%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네. 급등세까지 더하면 굉장히 많이 요즘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런 거에서 거리가 먼 카카오뱅크는 5% 정도 빠졌어요. 네.
그렇지. 아무 상관없지. 네. 오히려 좀 안 좋은 게 지금 그 은행권 총 대출 증가율이 올해는 한 4.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거는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이 순이익으로 벌어들어서 자본이 늘어났는데 요거를 써야 되잖아요. 네. 대출을 더 해주는 데 쓸 수도 있고 배당을 해주는 데 쓸 수도 있고 자사주 매입하는 데 쓸 수도 있는데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요거를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좀 많이 쓸 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고 카카오뱅크는 뭐 그런 배당 해당 해줄 사항은 게 없지. 없죠. 네. 네. 돈이 없어. 네. 그래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SK도 자사주가 25%나 있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오른 게 아닌가. 오늘 10%나 올랐어요. SK가. 깜짝 놀라게 많이 오른 주식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도 자사주가 한 13% 정도 있는데요. 오늘 6.3%나 급등을 네. 했고 다른 지주사들도 좀 많이 오르는 것 지주사들 같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와, 난리 났습니다. 이게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테마주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런 그렇죠. 개념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증시학도 TV에서 맨날 지수사 뭐 상법 개정되면 지수사 날라갑니다. 뭐 몇 배 갑니다. 뭐 이런 얘기 엄청 그거 들었었잖아요. 한 2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드디어. 당황스러워. 그 얘기를 맨날 한 저희들 입장에서 또 오늘 상승은 그렇습니다. 네. 들락말랑만 하다가 이제는 네.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또 4%대, 5%대 급등했어요. 거의 오늘 기아는 6%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네. 뭐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 지난주에 실적 발표할 때도 컨센 좀 미달했고 그것보다는 이제 기아가 자사주를 매입한 걸 조건부지만 100% 소각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예상보다 굉장히 큰 주주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어쨌든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지수사가 오르는. 옛날에 한번 봤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전쯤에. 너무 옛날 아니에요? 네, 너무 옛날인데 좀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